10월 1일이 되자마자 미국 정부는 모든 업무가 일시 중지되는 셧다운에 돌입을 하였습니다. 75만 명 무급 휴직과 하루에만 4억 달러 손실이 전망되는 가운데 불확실성은 최고조로 커지고 있죠. 예전 셧다운 사례를 보면 크게 하락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안도하고 있는 분위기지만, 한편으로는 현재 미국 증시는 역사상 최고점인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구간입니다. 게다가 10월 초는 역사적으로 좋지 않은 계절성까지 갖고 있죠. 셧다운으로 혼란스러워진 시장, 그래도 상승일지 아니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조정장일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은 10월달로 접어들면서 또 한 번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곡점을 만든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돌입이죠. 셧다운이란 단어 뉴스에서 종종 들어보셨죠? 쉽게 말하면 미국 정부가 예산을 제때 통과시키지 못해서 일부 기능이 멈춰서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교육과 교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포함해서 전체 연방 지출의 약 4분의 1이 중단이 됐죠. 그 여파로 일부 연방 공무원들은 무급 휴직에 들어갔고요. 급여 지급도 중단됐습니다.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에 일부 인력은 해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거고요. 단순히 행정이 잠시 멈춘 게 아니라 정치적 세법까지 얽히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비효율적인 공공부문 축소라는 메시지를 내세우면서 이번 셧다운 상황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셧다운을 명분으로 공무원 감축을 노릴 수 있다는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죠.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셧다운이 시장에 진짜 영향이 있는 걸까?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여기서 핵심은 셧다운 자체보다 셧다운이 가져올 2차 효과, 특히 경제 데이터의 공백입니다. 미국에서 발표되는 고용보고서와 소비자 지출, 실업률과 같은 주요 경제 지표들은 노동통계국과 같은 정부기관이 발표를 하는데요. 셧다운으로 이 기관들의 운영이 멈추면 이 중요한 데이터들이 아예 발표되지 않게 됩니다. 이건 시장 입장에서 엄청난 리스크인데요. 비유하자면 운전자가 헤드라이트 없이 밤길을 운전하는 것과도 비슷한 상황이죠. 물론 민간조사기관이나 연준의 자체 설문조사인 베이지북 등은 계속 발표가 되지만 그건 참고자료일 뿐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핵심 지표는 아닙니다. 즉 지금은 정책 판단도 시장 예측도 다 흐릿해진 상황이라는 거죠. 시장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셧다운이 단기적으로는 큰 타격은 없겠지만 길어지면 소비 위축, 경제 둔화, 우려가 커질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연준이 금리를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내릴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질 수 있다는 뜻이죠. 실제로 뉴욕 채권 시장에서는 이미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9월 30일 기준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6bp 하락하면서 4.14%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에 10월달 계절적 리스크까지 더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10월은 매년 자산시장에서 변동성이 가장 큰 달에 해당됩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2018년도 급락장, 22년도 FOMC 쇼크 등 굵직한 이벤트가 유독 10월달에 집중이 되어 있었죠. 이번에도 그런 계절적 패턴이 반복될 수도 있다는 심리적 불안감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온체인 데이터를 살펴보면 고래 지갑들의 대규모 매수 매도 움직임은 거의 없고 거래소의 입금량도 줄어든 상태죠. 스테이블코인 유입 역시 소극적입니다. 결국 지금 시장은 방향성을 잃은 채 조용한 조정의 초입에 들어선 상황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국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오늘 집중 분석에서는 현재 차트상에서 중요한 지지선과 저항선은 어디인지, 온체인 데이터에서 어떤 선행 신호들이 포착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조정 구간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버텨내야 할지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셧다운과 10월 역대급 변동성으로 인해 시장이 흔들릴 때도 소수의 분들은 열심히 시장을 분석하면서 성장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에는 이런 분들이 인생을 바꿀 만한 수익을 거두게 되고요. 복잡한 시장 상황에서도 소수의 분들은 이렇게 자산을 차곡차곡 쌓고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시황 분석은 시그널 룸에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체인 데이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조정장은 단순한 기술적 흔들림이 아니라 셧다운, 계절성 리스크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만들어진 복합적인 흐름입니다. 온체인 데이터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죠. 우선 공포 탐욕 지수를 보시면 현재 43으로 중립 근처지만 살짝 공포 쪽에 더 기울어져 있습니다. 최근 39까지 내려갔다가 소폭 반등한 상태인데 이는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됐다가 다시 회복된 모습이죠. 그러나 여전히 탐욕보다는 방어적인 태도가 강한 구간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알트코인 시즌 지수입니다. 현재 수치는 57로 알트 시즌 쪽에 있지만 지난주 71에서 크게 밀린 상태죠. 즉 알트코인 랠리가 확산되기 전에 이미 숨고르기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비트코인이 힘을 잃자 알트코인도 동반 조정을 받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8%를 다시 상향 돌파했고요. 알트코인이 약세로 돌아서면서 자금이 비트코인 쪽으로 상대적으로 몰린 결과인데 이 역시 위험자산 선호가 약해지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그럼에도 흥미로운 점은 바이낸스 기준 비트코인 순 유출입을 보시면 최근 300개의 비트코인이 빠져나갔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여전히 일부 매수세가 존재함을 의미하고요. 즉 패닉셀로 자금이 쏟아져 나가는 상황은 아니라는 뜻이겠죠. 다만 그 힘이 시장 전체를 끌어올릴 만큼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 당장은 횡보 구간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겁니다. 또 하나 주목할 수 있는 점은 거래량 구조인데요.
알트코인 거래량 비중이 무려 82.3%까지 올라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1년도 알트 시즌 당시보다도 높은 수준에 해당되죠. 단기 과열 이후에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는 지점이라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죠. 이더리움의 펀딩비는 최근 음수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이는 많은 투자자들이 하락에 베팅을 했거나 최소한 추가 상승에 대한 확신을 잃었다는 의미인데요. 과거에도 이런 구간은 대체로 단기 저점 부근이었지만 반등보다는 조정 구간의 일부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스테이블코인 쪽에서는 두 가지 시그널이 나오는데요. 첫째, USDT 시총이 최근 60일 기준 100억 달러 증가를 했죠. 이는 잠재 유동성이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에 해당됩니다. 둘째, SSR, RSI가 21로 내려가면서 매수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즉 스테이블코인 대비 비트코인의 상대 가치가 저평가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이 유동성이 실제 가격 상승으로는 이어지지 않았고요. 또 하나의 긍정적인 데이터는 고래들의 축적입니다. 고래들의 축적 주소가 보유한 물량이 29만 8천 개의 비트코인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죠. 장기 매집은 분명히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단기 가격을 끌어올리기보다는 바닥에서 차근차근 쌓아가는 과정으로 해석하는 편이 더 높아 보입니다. 반면 거래소 간 자금 흐름을 나타내는 IFP 지표는 여전히 하락세입니다. IFP는 비트코인이 거래소 간에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추적하는 지표인데요. 특히 현물 위주의 거래소와 파생상품 위주 거래소 간의 비트코인 흐름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비트코인이 현물에서 선물로 이동하는지 아니면 선물에서 현물로 되돌아오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현재 보여지는 패턴은 비트코인이 파생상품 거래소로 몰리고 있다는 뜻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현물 매수 수요가 약해지고 레버리지 거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에 해당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IFP가 바닥을 찍고 반등할 때부터 새로운 상승 모멘텀이 시작되고는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기 보유자들의 평균 매입 단가인 STH 리얼라이즈 프라이스를 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11만 달러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STH 단가는 10만 9천 달러로 가격이 살짝 아래에 위치합니다. 즉 최근 매수자들은 전반적으로 손실 구간에 있다는 얘기죠. 이 구간에서 추가 매도 압력이 나올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강한 반등보다는 약한 조정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현재 시장은 셧다운과 계절적 리스크 그리고 금리 불확실성이라는 복합 요인 속에서 단기 횡보와 조정 구간에 진입해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상에는 강한 매도는 없지만 매수도 주저하고 있다라는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다시 말해 현재는 큰 추세 전환이 아니라 조용한 조정의 초입 구간에 해당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 볼게요. 현재 비트코인은 9월 28일 10만 9천 달러 선부터 상승을 시작해서 지금은 최고점부터 이어지는 하락 추세선에 거의 근접해 있는 상태죠. 더 낮은 15분봉 차트로 현재 구간을 볼까요? 당장은 눈에 띄는 거래량이나 모멘텀이 잡히는 캔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MACD 역시 제로선과 거의 맞닿아 있는 모습이죠. 지금은 상승 시도나 하락 시도 모두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않다 보니까 방향성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관망세를 유지하는 분위기입니다. 주요 지지와 저항 구간을 짚어볼까요? 우선 위쪽으로 중요한 구간은 이 하락 추세선에 해당됩니다. 정확한 가격은 돌파식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조정 없이 상승이 이어져 돌파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약 11만 5천 달러 전후가 되겠네요. 이 구간이 돌파되면 1차적으로 상승 추세로의 전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봐야 되고요. 이어서 전고점인 11만 8천 달러까지 돌파를 해준다면 완전한 상승 흐름으로 추세가 바뀌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아래쪽 지지선은 약 10만 9천 달러 부근인데요. 조정 중에 지지받을 구간을 이은 초록색 선과 이번 상승의 전저점인 하얀색 선이 겹치는 구간에 해당되죠. 이 구간이 돌파당한다면 밑으로도 지지 구간이 더 있으니까 하락하는 과정을 보면서 이후 영상에서 추가로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중요한 추세선 돌파를 앞두고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술적 지표들은 뚜렷한 추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요. 거래량도 줄어든 상태죠. 하지만 거시경제상으로는 앞으로 변동성이 나올 만한 이벤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시황에 집중하셔야 되고요. 특히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돌입한 상황이죠. 단기적으로는 매매를 잠시 쉬었다가 추세를 보시고 다시 움직이시는 게 가장 효율적일 거라 판단이 됩니다. 셧다운 이후에 큰 추세와 자세한 실시간 시황은 시그널룸에서 수시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그널룸은 트레이딩 교육 기관입니다. 기술적 분석과 차트, 온체인 데이터, 그리고 고급 작도들을 통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서 투자하신 분들 많죠? 아무리 유료 결제를 하시더라도 용어가 어렵고 어떻게 시장에 적용해야 되는지 모르실 겁니다. 시그널룸에서는 전 세계 각종 유료 자료들을 이해하기 쉽게끔 풀어서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극심한 변동성 속에서도 세세한 분석을 통해 많은 분들은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시그널룸 입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정보란과 고정 댓글란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집중 분석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비트코인 집중 분석이었습니다.